자, 렌더링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바로 요 아이콘입니다.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렌더 옵션이고, 제일 먼저 렌더 엔진입니다. CPU만 가지고 계산할 거냐, 아니면 여기 RTX 눌러서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지포스, 즉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렌더링 할 거냐, 아니면 두 개 다 활용할 거냐, CPU하고 그래픽 카드 둘 다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렌더링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어떤가요? 렌더링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CPU만 가지고 렌더링 해보시고, 이렇게 CPU만 체크해서 렌더, 그 다음에 여기 CU, DA 체크하시고 누르신 다음에 그래픽카드, CPU 다 선택하고 렌더. RTX는 그래픽카드입니다. GPU예요. GPU 클릭하고 그리고 렌더. 한번 해보시죠.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빠르겠죠? 얘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두 개 다 체크해 놓으면 얘가 조금 더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가 안 나와요. CPU로 놔야 여기에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나오는데 얘가 안 나와요.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안 나옵니다. GPU로 계산하게 되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안 나옵니다. 요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레이가 비활성된다는 사실. 세컨더리 레이,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레이까지 제대로 계산하는 건 CPU이고, 그 다음에 이제 GPU하고 함께 렌더링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레이가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PU로 렌더링을 하는 거고요. 자, 프로그레시브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얘는 끄고 렌더링 하는 게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퀄리티도 설명드렸고, 자, 디노이저, 노이즈 제거하기였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카메라가 있네요. 카메라 부분에 눌러보시면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VR 카메라가 있고, 가상현실용 카메라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360도를 이용한 파노라마를 이용한 가상현실하고 큐브맵을 이용한 가상현실, 주사위처럼 이미지를 펼쳐놓고 만드는 가상현실하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탠다드, 스테레오라고 합니다. 이미지 두 장 비춰서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 스테레오라고 해요. 역시 안 켜도 됩니다. 자, 익스포즈를 끄면 여기가 비활성돼요. 그러니까 얘를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건 화이트 밸런스니까 넘어가고, 보통은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오토로 놓고 사용하시면 가장 최적의 환경을 스케치업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여기 V-Ray가 알아서 계산해 줘요. 자, 렌더링 한번 걸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최적의 환경을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가 무슨 뜻이냐면 피사체의 심도란 뜻입니다. 심도요. 들어보셨나요? 자, 얘를 전체 리셋하고요. 뉴.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죠. 서클, 반지름, 배. 자, 푸시 앤 풀 3000. 거의 실내 하나 높이죠. 자, 복사하기. 여기는 4000.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자, 1m 간격으로 1000mm 곱하기 10개. 그럼 10m죠. 4000에 10,000. 그러니까 4m에 10m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피사체의 심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렌더링을 걸어보죠. 카메라를 하고 오토로 놓고, 자, 프로그레시브 끄고, 인바이러먼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고, 앰비언트 어클루전 체크하고, 렌더.
보이시나요? 바로 지금 이 삼경. 얘가 피사체의 심도가 되게 깊은 겁니다.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는데 여기도 또렷하게 보이고 여기도 또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심도가 되게 깊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맞춘 포커스에서부터 얼마만큼 뒤의 배경까지가 또렷하게 잘 보이느냐, 이게 심도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되게 멀리까지 보이고 있죠.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죠.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피사체의 심도가 깊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depth of field라고 하는 바로 이 값은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하는 명령어로, 여기 보시면 포커스 소스 있죠. 여기 왼편에, 오른편에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른 다음 내가 심도의 위치를 별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클릭하고 심도의 위치를 제가 여기다 클릭해 줬습니다. 얘한테요. 자, 얘한테 포커스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디포커스, 즉 선명도를 뜻합니다. 얼마나 흐리게 보여줄 거냐, 그 얘기예요. 자, 0.3으로 났네요. 자, 렌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조금 흐리게 나오고 여기는 또렷하게 나오고. 자, 다시 볼까요? 이제 얘를 더 키워봅니다. 0.7 렌더. 어떤가요?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흐려지고 갈수록 또렷해지죠. 그리고 다시 또 흐려집니다. 그죠? 바로 지금 이 상태가 심도가 얕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요. 내가 기준한 자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포커스가 되게 짧죠? 그죠? 뒤로는 다 흐려져 버린 거죠? 이럴 때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도가 얕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도, 깊이가 얕아졌습니다. 즉 포커스의 깊이가 어떤가요? 아까에 비해서는 이만큼이었죠. 심도, 깊이가 깊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깊이감이 얕아졌죠. 그래서 이걸 depth of field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사체의 심도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는 depth of field를 끄고 렌더링 하시고, 두 번째는 켜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 디폴트 값을 놓고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0.7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렌더 아웃풋입니다. 자, 렌더 아웃풋은 이미지 퀄리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전에도 얘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렌더링한 결과물의 크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만약에 내가 A4 사이즈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297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고 나머지는 여기 아스펙트 레이소에 맞춰서 자동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세이브 프레임은 이렇게 화면상에 렌더링에 될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끄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 전에도 이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렌더링 끝나고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 넘어가고 인바이런먼트도 GI 값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매티리얼 오버리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어요. 매티리얼 오버리드는 모든 재질을 하나로 내가 지정한 색상 하나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매티리얼 오버리드입니다.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여기 노이즈 리밋하고 버킷 사이즈라는 것이 나옵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빛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점들이 점점 찍히게 돼요. 우린 그걸 노이즈라고 하고 그 노이즈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크기가 작아질 때 비로소 노이즈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퀄리티로 놓게 되면 얘가 0.01까지 내려갑니다. 렌더링 품질을 우리가 여기서 미디엄으로 놓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로 넣으면 이렇게 0.005 이렇게 내려갑니다. 미디움 같은 경우는 0.4, 미디움 플러스 0.02, 하이가 0.01, 그 다음에 0.0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미디움으로 놓고 여기만 0.1로 이렇게 바꿔 놓으셔도 어지간한 노이즈는 다 잡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 버켓 사이즈는 뭐냐면 렌더링 할 때 여기 네모난 사각형 왔다 갔다 하죠. 얘를 버켓이라고 하는데 그 버켓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4라고 했습니다. 그럼 버켓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 버켓이 요만하게 왔다 갔다 하네요. 자, 32로 바꿔볼까요? 아, 이거 저기 때문에 그렇구나. 800에,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버킷이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버킷이 많이 크죠? 자, 32로 바꿔볼까요? 다시요. 렌더링. 그러면 버킷이 조그맣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하고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서브 디바이스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하시면 좋냐면, 품질로 번역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품질 1, 최대 품질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픽셀을 하나가 있는데, 미니멈은 그냥 하나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맥시멈은 얘를 최대 20개까지 쪼개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쪼개 넣는 것이 품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파라메틱 넘어가고요. 자, 안티알레스 필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안티알레스는 이렇게 사선이 그려질 때 픽셀이 모자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처럼 그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을 조금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는 방식들입니다. 계산하는 방식들인데 이 아래 캔물럼 있죠. 얘가 가장 선명한 그리고 가장 또렷한 안티알래싱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캔물럼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교해서 렌더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얘가 리전 렌더라고 해서 영역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얘하고 뒤쪽에 있는 얘하고 선명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선명도가 이쪽이 조금 더 또렷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장 이 밑으로 내려가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선명도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레이하고 세컨더리 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늘 설명했듯이 프라이머리 레이라는 것은 광원, 즉 조명으로부터 빛의 입자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나왔을 때 이 빛을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하고 사물에 부딪혀서 빛이 이렇게 튕겨나간단 말이죠. 이걸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입니다. 이리디언스 맵 방식, 브라우트 포스 방식, 라이트 캐시 방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일단은 전체를 쭉 렌더링을 해요. 전체의 밝기를 쭉 계산한 다음에 광원의 위치를 찾습니다. 두 번째 렌더링 할 때 조명의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해당 위치에 조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게 이리디언스 맵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렌더링을 할 때는 임시적으로 대략적인 조도를 계산을 해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조도가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할 때 광원의 위치를 찾습니다. 광원의 위치를 찾아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값의 근사치가 됐기 때문에
빨리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리디언스 맵, 조도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트 포스는 애초에 렌더링 할 때 광원의 위치를 계산을 해버려요. 광원 여기 있네. 여기 조도가 얼마, 여기 조도 얼마, 여기 조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가장 현실감 있게 렌더링 하는 것은 브라우트 포스입니다.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하고 속도를 비교하면 이리디언스 맵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리디언스 맵을 사용합니다. 브라우트 포스가 되게 정교하게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기본값이 브라우트 포스입니다. 이리디언스로 놓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렌더링을 한 두 번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렌더링하고 다시 한 번 더 조도를 계산해서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도가 깨끗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이트 캐시.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 광원으로부터 빛의 입자가 나오겠죠. 그 빛의 입자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사물에 부딪힐 때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이 되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프라이머리에 라이트 캐시가 놓게 되면 이렇게 자국이 생겨요. 빛의 입자가 나와서 사물에 부딪힐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니까 이렇게 자국이 생깁니다. 이 정도의 밝기, 이 정도의 밝기, 이 정도의 밝기, 이런 식으로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프라이머리 레이에는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를 쓰고 세컨더리 레이에는 라이트 캐시를 주로 사용합니다. 먼저 이리디언스 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니멈 레이스, 맥시멈 레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미니멈 레이스가 품질이에요. 여기 레이스 둘 다 품질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잡혀 있는 건 뭐냐면 품질이 이게 값이 0이면 렌더링과 똑같은 해상도의 밝기를 계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그의 절반 정도의 품질로 렌더링을 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면 대략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정도. 마이너스 3이면 대략 8분의 1 또는 16분의 1 정도의 해상도로 렌더링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많이 벌어지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베리 하이가 이 값이 0입니다. 0이면 렌더링 품질과 똑같은 조도를 계산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보통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브라우트 포스는 값 자체가 없습니다. 라이트 캐시가 있죠. 마지막으로 라이트 캐시 역시 마찬가지로 서브 디바이스가 있네요. 품질이 800 정도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이트 캐시, 이리디언스 맵하고 으로 렌더링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브라우트 포스로 렌더링을 하시는데 이리디언스 맵을 하실 때는 이 값 미니멈 레이스하고 맥시멈 레이스를 조절해 보세요. 이 값을 조절하시면 렌더링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할 건데요. 자, 0에 마이너스 1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품질이 금방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질 자체가 틀어지게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거는 앰비언트는 음영입니다. 그림자예요.
어클루전이라는 얘기가 폐색이란 뜻인데 농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에 대한 농도, 즉 경계가 불분명한 그림자에 대한 농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에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가 경계가 이렇게 쭉 있죠. 제가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끄고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좀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뜹니다. 근데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림자를 찾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됩니다. 이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경계를 좀 찾아주는, 경계의 그림자를 만듦으로 인해서 경계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그림자의 농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 렌더링하면 그림자가 많이 진해집니다. 이거 가지고 표시가 안 날 거고, 자. 다시 보시죠. 똑같이 GI 값 넣고, 카메라 오토고,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일단 껐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쪽 부분 경계가 잘 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가 약간 뭉그러져 있습니다. 아직 렌더링이 안 끝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들, 여기가 경계가 흐릿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하게 되면은, 자,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만 체크하고 이 부분만 제가 다시 렌더링을 해보죠. 이렇게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이 부분의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바뀝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마운트 값이 농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농도를 한 이만큼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농도가 조금 더 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올려볼까요? 5. 다시 렌더. 그러면 이렇게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어스가 범위예요. 이 그림자의 범위입니다. 그림자가 미치는 범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퍼지지 않고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지금처럼. 8 그러면 그림자가 퍼져 있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렌더링을 할 건데요. 커스텀이고, 오토, 800이고, GI 값 들어갔고요.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누굴 쓸 거냐면, 여기, 볼륨매틱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근감에 따르는, 안개 효과. 그게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멀리 있는 산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산들, 멀리 있는 산들을 보게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산들은 명도도 뚜렷하고 채도도 뚜렷해요. 근데 멀리 있는 산들은 채도가 되게 낮습니다. 하얘요.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안개가 껴있는, 구름이 껴있는 그런 느낌. 수목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목화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게 바로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보시면 비저빌리티 레인지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게 가시 범위입니다. 가시 범위예요. 얼마만큼 멀리 볼 건가. 지금 6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000m입니다. 6km까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얘를 줄이겠습니다. 20m로. 앰모스피어링 하이트 높이입니다. 높이에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안개가 낀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자,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가시거리를 50m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높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높이를 2m로 바꿔놨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이렇게 안개가 2m, 바닥에서 2m만 이렇게 안개가 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m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안개가 이렇게 1m에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안개가 있을까요? 있어요. 물안개 같은 거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물안개 혹은 아지랑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카메라에는 필름 감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옛날 쓰던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카메라도 그렇고 필름 감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필름에는 그 감각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의 입자가 한 개가 들어왔을 때, 빛의 입자가 한 개 들어왔을 때, 지금 필름 센서티브가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개의 입자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4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올 때, 얘가 그러니까 빛의 입자, 그 감각 물질이 400개가 반응하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빛이 더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제가 50으로 놨습니다. 아니, 기본값이 100이에요. 기본값이 100이고, 여기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100일 때 이 정도의 밝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50, 400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위에 이 부분이 50으로 이 부분이 40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조절하시냐면 일반적으로 실외에서 쓸 때는 100을 쓰시면 됩니다. 실외는 100을 쓰시면 되고 실내로 들어오면 200이나 400으로 쓰시면 돼요. 보통 빛의 양이 적고 프레쉬를 안 터뜨리고 그럴 때는 한 800으로 올리시면 돼요. 근데 아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긴 지금 실외죠. 그러니까 100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00을 놓으면 이렇게 적당한 밝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퍼처에서 F넘버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보시면 어퍼처 F넘버라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조리개 값입니다. 카메라 앞에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내가 셔터를 딱 누르면 조리개가 이렇게 쫙 열렸다가 닫히게 됩니다. 셔터를 빼면서 같이 닫히게 돼요. 다시 볼까요? 셔터를 누르면서 조리개가 열립니다. 떼면서 닫혀요. 이 조리개인데 조리개를 딱 눌렀는데 요만큼 열었다 닫히는 거하고 이만큼 열었다 닫히는 거하고 어떤가요? 조리개를 요만큼 여는 거하고 이만큼 여는 거하고 어떨까요? 많이 여는 쪽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여는 쪽이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얘는 기본 8인데 제가 여기다가 많이 들어오라고 4로 했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가 환해집니다. 이렇게 환해져요. 왜냐하면 조리개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리개 이 값이 작으면 F넘버가 작으면 조리개를 다 개방한다는 뜻입니다. F넘버가 1이면 조리개 다 연다는 뜻이에요. 완전 개방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이쪽으로 옮겼고요. 자, 조리개를 아까 8이었으니까 16으로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F넘버, 어퍼처, 조리개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죠. 참고로 실제 카메라에서는 이 피사체의 심도를 뭘로 조절하냐면 조리개로 조절합니다. 실제로 수동 카메라에서는 조리개를 열어주면 심도가 얕아지고요. 조리개를 닫아주면 심도가 깊어집니다. 이 F넘버가 실제로 실제 카메라예요. 여기서는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조리개를 이렇게 개방해버리면 조리개를 1이나 2 이런 식으로 열어버리면 피사체의 심도가 얕아집니다. 아까 우리 뎁스 오브 필드 봤었죠? 그걸 뭘로 조절하냐면 이 F넘버 가지고 조절합니다. 조리개로 조절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얘를 다시 8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초 이러면 정말 찰나에 빛이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300분의 1초 그러면 빛이 넉넉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짧게 들어가느냐, 이걸 해주는 겁니다. 얘는 1000분의 1초로 들어가요. n분의 1초로 합니다. 여기 s분의 1초 돼 있죠. 자, 보시면은, 자, 이 위에는 제가 얘를 열어버리겠습니다. 느리게 가죠. 50분의 1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그러니까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50분의 1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만들어집니다. 셔터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빛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밝아집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보죠. 1000분의 1초요. 1000분의 1초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둡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1000분의 1초입니다. 아래는 1000분의 1초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조그맣게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백콤마백에 한 1mm만 돌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백콤마백에 높이는 1mm.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라인을 그릴 건데요. 자, 적당히 위에서 50mm짜리 50,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50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50에 50짜리.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그립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적당히 클릭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여기다 서클을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mm요. 그리고 옵셋 2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올릴 겁니다. 7mm만. 제가 이렇게 선을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자,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자, 옵션을 띄워 봅시다. 다 지우고 미디움이고 그 다음 스테레오고. 자, 둘 다 오토로 놔볼까요?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에서 GI 값을 일단 1로 놓고요. 나머지는 다 상관없고요. 브라우트 포스, 아니요, 이번엔 이리디언스 맵. 자, 그리고 렌더. 자, 이런 모습으로 렌더링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렌더링 해 보실까요? 그리고 시간도 밤으로 바꿔버립니다. 깜깜한 밤으로.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바닥에다가 재질을 띄우고
재질을 띄우고, 그 다음 여기서 재질을 띄우고, 제가 몇 가지를 쓸 건데 일단 메탈이요. 메탈 22번 메탈을 봅니다. 22번 메탈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크롬 폴리시드가 있습니다. 알파벳 C고 크롬 강이죠.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폴리시드가 광택이란 뜻이에요. 크롬 광택이란 뜻입니다.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얘는 누구한테 줄 거냐면 반지한테 줄 겁니다. 이 크롬 폴리시드는 반지에다 줄 거예요. 이렇게 반지에다 주고요. 그 다음 바닥은 아무거나 줄 건데 가급적이면 색상이 어두운 거, 어두운 패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좋은데요. 어두운 패턴. 자, 이런 패턴 바닥에다가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이렇게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주변을 반사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제가 렌더링 할 때 뭘 켰냐면 여기 커스틱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면 여기 커스틱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스틱. 빛의 불절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빛이 부딪혀서 튕겨나가겠죠. 빛이 이렇게도 오지만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튕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빛이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걸 커스틱 효과라고 해요. 투명한 유리를 빛이 통과하게 되면 한쪽으로 빛이 모이는 효과도 일어나요. 혹은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 거울을 통해서 빛을 반사시키는 놀이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커스틱입니다. 그래서 커스틱 멀티플러가 빛의 색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브라우트 포스로 바꿨고요. 자, 렌더링을 할 건데 전부 다는 안 하고 여기만 할 겁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렌더링 할 거예요. 자, 렌더.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조금 더 여기가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빛이 반사된 거예요. 빛이 이렇게 해서 반사된 겁니다. 이렇게 반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커스틱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커스틱 효과를 내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영장에 물이 일렁일렁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죠. 그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위쪽이나 주변 건물을 보면은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 물결 무늬로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게 커스틱 효과예요. 지금 보시는 게 커스틱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가요? 여기 커스틱 효과 잘 일어났나요? 이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아쉽게도 넓은 부분에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 해야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